우물 파는 아이들 린다 수 박 지음 공경이 옮김 또다시 벤에게 린다 수 박 2008년 남수단 가는 길은 수월했다. 빈 플라스틱 통만 들고 가면 되니까. 11살인 리아에게는 통이 컸지만 양손으로 번갈아 들거나 안고 걸었다. 질질 끌고 갈 수도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통이 덜컹댔고 먼지 구름이 일었다. 물을 뜨러 갈 때는 무겁지 않았다. 다만 더위가 힘들었다. 정오가 되려면 멀었는데도 벌써 무더웠다. 도중에 쉬지 않아도 아침나절의 절반이 꼬박 걸릴 터였다. 더위, 시간, 거기에 가시밭. 1985년 남수단. 살바는 나무 의자에 책상 다리로 앉아 있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정면으로 향했다. 선생님에게 집중하는 태도였다. 다만 눈과 마음만 딴 데 가 있었다. 길밖에 안 보이는데도 계속 창문을 쳐다보았다. 집으로 가는 길, 조금만 더 있으면 몇 분만 더 지나면 살바는 그 길을 걸어 집으로 갈 터였다. 선생님은 느릿느릿 아랍어에 대해 설명했다. 살바는 집에서는 딩카 부족어를 말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랍어를 배웠다. 멀리 북부에 있는 수단 정부의 공용어가 아랍어였다. 11살이 된 살바는 모범생이었다. 이미 수업 내용을 알았고 길에 한눈을 파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살바는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잘 알았다.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는 가족이 마을을 떠나 지냈다. 그래서 1년 내내 학교에 다니지는 못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우기 때는 집에서 반시간 거리인 학교까지 걸어 다녔다. 살바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소를 많이 쳤고 마을의 판사로 명예롭고 존경받는 자리였다. 살바는 사남 2녀 중 셋째 아들이었다. 사내 아이들은 10살이 되면 학교에 다녔다. 형인 아리익과 링이 먼저 학교에 다녔고 작년에 살바의 차례가 되었다. 두 누이 아킷과 아그나스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 마을의 다른 여자 아이들처럼 집에서 지내면서 어머니에게 살림하는 법을 배웠다. 살바는 대개는 학교에 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어떤 날은 집에 나와서 소떼나 몰았으면 싶기도 했다. 살바와 형제들은 아버지의 다른 부인들이 낳은 아들들과 함께 물가로 소떼를 몰았다. 근처에는 풀 뜯기 좋은 곳이 있었다. 나이에 따라 책임이 달라졌다. 막내인 쿠올은 고작 소 한 마리만 보살폈다. 형들이 전에 그랬듯이 매년 쿠올이 키우는 소는 많아질 것이다. 살바는 학교에 다니기 전에 소떼 전체와 동생을 돌보는 일을 거들었다. 소년들은 소떼를 지켜보았지만 소떼는 크게 보살필 게 없었다. 그래서 놀 시간이 많았다. 살바와 형제들은 진흙으로 소 인형을 빚었다. 소 인형이 여러 개일수록 부자였다. 하지만 소가 멋지고 건강한 모양이어야만 했다. 진흙 덩어리로 늠름한 소처럼 만들려면 시간이 걸렸다. 아이들은 누가 가장 많이, 가장 멋진 소를 만드는지 시합을 벌였다. 다른 때는 활과 화살로 작은 동물이나 새를 맞히는 연습을 했다. 아직은 활솜씨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가끔 운 좋게 명중시키기도 했다. 그런 때는 잔칫날 같았다. 누군가 땅다람쥐나 토끼, 뿔닭이나 뇌조를 맞히면 소년들은 할 일 없는 장난질을 멈추고 갑자기 분주하게 할 일을 했다. 몇 명은 불을 피울 나뭇가지를 모았다. 다른 아이들은
잡은 동물을 씻고 양념했다. 그런 다음 모닥불에 구웠다. 고기를 굽는 내내 시끌벅적했다. 살바는 어떻게 불을 피워야 될지, 얼마나 구워야 될지 말했고, 다른 형제들도 각각 의견을 말했다. 불길이 더 세야 해. 불이 오래 가지 않겠어. 너 나무가 더 필요해. 아니야, 이 불도 충분해. 다 타기 전에 얼른 고기를 뒤집어. 육즙이 떨어지면서 지글지글 끓었다. 고소한 냄새가 번졌다. 마침내 그들은 잠시도 기다릴 수가 없었다. 고작 몇 입 돌아갈 뿐이었지만 살살 녹는 그 맛이라니. 살바는 군침을 삼키면서 선생님에게 눈을 돌렸다. 그런 기억을 떠올리지 말걸. 추억하니 배가 고파졌다. 우유. 집에 돌아가면 갓 짠 우유 한 사발을 마시고 저녁밥을 기다리게 될 터였다. 살바는 어떻게 될지 잘 알았다. 어머니는 곡식을 빻다가 일어나서 길에 면한 벽 쪽으로 걸어가리라. 한 손을 이마에 대고 살바가 오는지 살필 것이다. 살바는 멀리 어머니의 오렌지색 머리 수건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리라. 집에 도착할 즈음이면 어머니는 살바의 우유를 준비하러 집에 들어갔을 테고. 꽝!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총소리인가? 아니면 그냥 자동차 소리?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 교실에 있는 아이들 모두 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조용했다. 선생님이 헛기침을 했고 학생들은 다시 교실 안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선생님은 하던 이야기를 잊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꽝! 탁탁! 꽝! 두두두두두두두. 총소리. 모두 숙여! 선생님이 소리쳤다. 몇 명이 동시에 움직여 등을 굽히고 머리를 숙였다. 다른 아이들은 겁을 먹고 두리번거렸다. 선생님은 벽을 따라서 창가로 갔다. 선생님이 재빨리 밖을 살폈다. 총소리는 멈추었지만 이제 아이들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이 낮은 목소리로 다급히 말했다. 모두 얼른 나가라. 숲으로 가. 내 말 들었니? 집은 안 돼. 집으로 뛰어가지 마. 저들이 마을로 들어갈 게다. 마을에서 멀찌감치 있어라. 숲으로 달아나도록 해. 선생님이 문으로 가서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 가거라! 모두! 어서! 전쟁은 2년 전에 시작되었다. 살바는 전쟁에 대해 잘 몰랐지만 남부 출신의 반군들이 정부에 맞서 싸웠다. 살바의 가족은 수단 남부에 살았고 정부의 근거지는 북부였다. 북부 주민들은 대개 이슬람교였고 정부는 수단 전체가 이슬람 공동체이기를 바랐다.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남부 주민들은 다른 종교를 믿기에 이슬람교 신자가 되기 싫었다. 그들은 북부에서 독립하려고 싸움을 시작했다. 싸움은 남수단 전체로 번졌고 마침내 살바가 사는 곳에서도 전쟁이 벌어졌다. 소년들은 허둥지둥 일어났다. 몇 사람은 울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문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뒷줄에 선 살바는 가슴이 몹시 뛰어서 목과 귀까지 쿵쾅거렸다. 집에 가야 해요. 꼭 집에 가야 돼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목 안에 덩어리가 걸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살바는 문간에서 밖을 내다보았다. 어른, 아이, 아기를 업은 아낙네 할 것 없이 뛰고 있었다. 남자 어른 몇 명이 고함을 지르면서 총을 흔들었다. 이 모든 장면이 한눈에 들어왔다. 살바 역시 뛰기 시작했다. 있는 힘을 다해 숲으로 달려갔다. 집이 멀어졌다.